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파트 매매 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제 매도자가 있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를 이제 진행합니다. 매수자가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중도금 언제까지 넣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도금 안 넣은 거예요. 중도금 기일이 됐는데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못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일주일 내로 납부를 해달라라는 이제 최고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중도금에 대한 납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의사가 없나 보다 라고 판단해서 매도자가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태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겠죠. 중도금을 넣지 않았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이 이제 이거예요. 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쌍방 합의서나 판결문 없이 판결문 없이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매도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아도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제해야 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30일 안에. 자,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30일 이내에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했겠죠. 자,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거래 신고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를 해야 돼요. 이거 법이 있어요, 법이. 어떤 법이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죠, 의무.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계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해제가 나와 있어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한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또. 공인중개사가 안 할 수도 있죠? 거래계약 신고는 보통 하는데 신고 해제됐다면 공인중개사 안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구청에 거래신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판결문이나 합의서 없으면 해제를 안 해준다는데 매수자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런가요? 세 번째 질문. 구청에서는 거래 해제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자와 거래 신고를 다시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매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들이 참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건 뭡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는 계약의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속이 된다. 구속 내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다. 뭐 계약의 그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계약 이행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이 처음 계약 체결했던 당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인은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죠. 첫 번째 결론이 그건데 중도금을 주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최고를 하고 그 언제까지 중도금을 보내달라는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제 효력을 발생하게끔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구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제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때 해제 신고를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를 하겠다라는 최고와 내용 증명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거래 해제 등의 신고를 할 때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게 그 실질적인 그 서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해제가 되었냐 안 되었냐라고 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은 해제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 거래 신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이중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신고에 관한 등의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사가 끼인 경우에는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소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시골. 시골에서 아까도 잠깐 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땅을 지금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땅 가지고 매매 계약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 또는 공동으로 그 매매 계약을 한 거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태료 나와요. 이거는 3조 위반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3조. 3조. 여기 있죠? 3조 위반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 나온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 위반해서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죠? 3조 1항이 아까 그 얘기했던 이 매매 거래잖아요. 이런 것들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 500만 원 나온다. 실제 나와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도록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한다든지 할 때 과태료 조금 이제 감액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은 세 가지 구속력이 있냐 없냐 뭐 구속력이 없다. 예, 실제로 이제 매수의 당사자가 이 매수인이 그 중도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잔금도 안 했겠죠. 그 중도금에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책 사유가 이제 소위 이제 매수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하고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속력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 부동산 다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